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현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야놀자 AI로 클라우드 운영을 새로 쓰다 라는 주제로 야놀자의 인프라 전략 헤드이신 김지환님과 데브옵스 엔지니어이신 김지민님께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어떻게 야놀자의 데브옵스를 혁신하셨는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틱 AI 어시스턴트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이 진화 과정에 맞춰서 발전되어 온 Q 디벨로퍼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이후 야놀자의 Q 디벨로퍼에 대한 도입 배경과 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져가셨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래 몇 년을 뒤돌아보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AI가 하나의 큰 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AI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우리 실생활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AI는 높은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2020년도를 들어서기 이전에는 기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도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는 코드들에 대해서 자동화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개발자는 코드 작성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고, 단일 파일 내 컨텍스트만 활용할 수 있는 제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생성형 AI가 혜성같이 등장했죠. 이로 인해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도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을 하고 대규모의 코드를 생성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대형 언어 모델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입력받는 토큰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코드 베이스로 컨텍스트를 확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든지 기업 내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우리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자율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전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해당 내용을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 기반으로 논리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또 다양한 도구의 호출을 통해서 직접 실행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시작하였고, 기존에는 AI가 처리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업무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이전틱 AI 방식을 지원하는 도구들은 MCP 서버나 널리지 베이스와 같은 외부 도구 및 데이터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최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기업 내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AI 변화의 흐름에 맞춰 아마존 Q 디벨로퍼도 에이전틱 AI 방식으로 진화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Q 디벨로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생성형 AI 스택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인프라 레이어는 AWS 트레니움이나 인퍼런시아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레이어 위에는 6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API 호출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마존 베드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마존 Q 비즈니스와 Q 디벨로퍼라는 베드락 기반으로 만들어진 AWS 서비스가 있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Q 디벨로퍼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AI 코드 어시스턴트입니다.
큐 디벨로퍼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WS의 콘솔에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현재 콘솔에 접근한 AWS 서비스의 사용자 현황을 큐 디벨로퍼가 동적으로 이해하여 관련된 응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IDE 플러그인 방법은 IDE 도구에 큐 디벨로퍼 플러그인이나 익스텐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텔리제이라든가 VS 코드와 같은 익숙한 IDE 도구를 유지하면서 큐 디벨로퍼가 제공하는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CLI는 터미널 환경에서 큐 디벨로퍼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AWS 콘솔이나 IDE에서 제공하는 UI, UX 그리고 기능 제약을 벗어나서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틸리티들을 활용하여 더 넓은 범위의 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IT 운영 측면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야놀자에서도 QCL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 이 QCLI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에서 QCLI를 실행하게 되면 우측 화면과 같이 아마존 Q라는 반가운 G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모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클로드 소넷 모델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가장 최신 모델인 소넷 4.5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QCLI는 또 에이전틱 AI 방식으로 동작하면서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QCLI가 스스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파일을 읽거나 쓸 수도 있고요. AWS 명령어를 수행해서 인프라 조회나 프로비저닝 같은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통해 리뷰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신뢰하는 도구의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QCLI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 지정 에이전트입니다. 슬래시 에이전트 명령어를 이용하여 나만의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컨텍스트와 특정 도구를 연결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CP 클라이언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MCP 서버를 연동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지라에서 제공하는 MCP 서버를 연동하면 티켓 내용을 조회하기도 하고 티켓을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MCP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MCP 서버가 제공하는 전문화된 기능을 활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Q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Q 디벨로퍼를 이용하여 야놀자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야놀자의 인프라 전략 헤드이신 김지현 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스트래티지를 맡고 있는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야놀자는 어떤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길래 아마존 Q를 도입을 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짧은 동영상을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놀자는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 야놀자가 설립이 되어 2011년 야놀자 앱을 시작으로 해서 10주년이 된 2015년에는 여행의 디지털의 혁신을 선도하였고 2024년도에는 글로벌 탑티어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20주년이 된 지금 2025년도에는 AI로 여행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짧은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2025년은
꿈꾸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 하이퍼 커넥트와 AI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적인 데이터 솔루션으로 전 세계 여행 사업자를 초연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층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32개국에 67개 오피스를 두고 4천여 명의 임직원이 모든 사람들의 여행의 꿈이 현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 튀르키예, 미국, 이스라엘에 R&D 조직이 있으며 서로 협력을 하여 다양한 여행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B2B와 B2C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B2B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B2C는 컨슈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스피털리 솔루션은 206개국의 133만 여행, 호텔 및 여행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솔루션은 130만여 개의 여행 사업자와 2만여 개의 판매 채널을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초연결하여 여행자에게는 정확하고 실시간 여행 정보와 맞춤형 여행 경험을, 사업자에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파워드 데이터 솔루션은 여행 산업에 특화된 AI 기술과 전 세계 여행 산업에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행 산업에 최적화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자에게는 초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여행 사업자에게는 운영의 자동화 및 수익성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하시는 컨슈머 플랫폼에는 여행을 넘어 공연, 스포츠, 전시 등 모든 여행 및 레저 분야의 AI 혁신을 선도하여 우리의 흩어진 즐거움을 한 곳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B2B와 B2C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스트래티지는 야놀자 모든 그룹사들과 협업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스트래티지는 인프라스트럭처와 디벨롭먼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조직을 구분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은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모두의 여행을 10배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 더 즐겁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행을 즐기는 고객에게는 10배 더 쉽게 빠른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헤드 카운터는 정해져 있고 이 인력으로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를 통해 반복적인 업무를 어느 정도 해결은 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 및 업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프레임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환경으로 지식이 산재되어 있고 수많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데이터의 복잡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보안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비용과 자원이 표준화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우 어려운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AW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아마존 Q를 도입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이용하여 AI 코어라는 프로젝트로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우리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팀의 김지민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놀자 데브옵스 엔지니어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운영을 혁신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저희는 4가지 핵심 전략, 코어 전략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챌린지, 오퍼튜니티, 리프레임, 익스텐션인데요. 그럼 이 4가지 전략 중 챌린지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는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성장과 M&A를 통해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의 통합 서비스인 노래 출시는 대규모 이벤트를 일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클라우드 운영 복잡성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이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죠. 야놀자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얽히면서 크게 세 가지 기술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장애 복구 시간, MTTR의 증가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문제의 시작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관측 데이터의 파편화입니다. 로그와 매트릭 등 데이터는 넘쳐났지만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시그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부채 누적인데요. 야놀자의 뛰어난 엔지니어분들이 반복적인 운영 업무에 묶여서 혁신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 운영 비효율을 넘어 조직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아마존 Q 디벨로퍼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코드 생성 도구인 줄만 알았던 이 Q 디벨로퍼는 금세 저희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팀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멀티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기존 방식으로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에게 기술적, 문화적 이 두 가지 큰 기회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술적 기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속한 장애 해결입니다. 예전에 빌드 도구인 GitHub 액션 러너의 스케일링 실패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Q는 복잡한 권한 정책의 충돌이라는 것을 바로 저에게 보고를 했죠. 인간이었다면 거의 1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릴 법한 문제를 Q는 단 5분 만에 진단해 준 겁니다. 두 번째로 잠재 위협 대응입니다. EKS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Q와 협력하여 여러 엔지니어가 동시에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많은 오픈소스와 애드온들의 변경 지점들을 Q가 사전에 식별해 주어서 버전 충돌 리스크를 최소화해 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비용 진단입니다. Q는 단순 문제 해결을 넘어 피놉스 관점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달 EKS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온 계정이 어디야? 라는 인간의 질문만으로도 복잡한 비용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었죠. 이처럼 Q 디벨로퍼는 안정성, 효율성, 비용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기회를 토대로 저희는 문화적 기회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거의 저희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슈가 발생하면 장애를 탐지하고 전파하고 분석하고 조치에 이르는 일반적인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따랐는데요.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애 전파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업무 중단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장애 조치 과정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반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지식의 파편화가 발생해왔고 이는 성공 노하우의 유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일하게 됩니다. 먼저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Q에게 초기 분석을 요청합니다. 메신저나 에러 로그를 Q에게 전달하여 원인과 해결책을 즉시 제시받는 거죠. 그 다음은 Q가 제안한 방법대로 해결한 뒤 모든 과정을 리포트로 요약합니다. 물론 당연히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은 이미 Q가 제안한 방법의 근거와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결국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대응했다면 이제는 Q가 초기 분석을 담당하고 사람은 검증과 결정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기술적 기회를 본 저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마존 Q 디벨로퍼의 한계는 여기까지일까요? 저희는 Q의 성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저희는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품질의 일관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 전체가 전문가 수준의 일관된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Q는 질문하는 사람마다 내놓는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모든 엔지니어분들이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기를 원했죠. 두 번째는 표준과 효율성입니다. Q 디벨로퍼가 생성하는 모든 결과물을 사내 표준 및 컨벤션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Q가 야놀자의 표준을 깊이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엔지니어들의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보안과 신뢰성입니다. 어떻게 EQ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 보안 정책, 즉 가드레일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Q는 반드시 야놀자의 엄격한 내부 보안 정책과 규제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마주하면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AI 도입 성공의 핵심은 이를 어떻게 우리 조직에 맞게 통제하고 활용하는가, 즉 AI 거버넌스 역량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지점입니다. 저희는 Q가 야놀자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야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길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구성 단계가 필요했죠. 재구성 단계는 에이전트 생성, 도구의 확장, 지식 베이스 연동, 가드레일 설정 총 4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한번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Q에 내장된 에이전트 명령어를 활용해서 인프라 에이전트를 생성한 뒤 여기에 전문가 페르소나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야놀자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전문가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다음 명확한 역할과 핵심 기술 스택들을 추가함으로써 야놀자의 인프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프라 에이전트에게는 앞으로 간단한 IAC 작업이나 간단한 클라우드 운영 업무와 같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의 확장입니다. 툴스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핵심 기본 도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접근 관련 도구, 스크립트나 CLI를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도구, AWS 클라우드에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이 인프라 에이전트는 이제 실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의 실무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저희는 MCP 서버를 연동했는데요. MCP는 AI 모델과 다양한 외부 도구들이 공통된 규약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많은 기업에서는 자사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MCP 서버들을 공개해 놨는데요. 저희는 이 인프라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MCP 서버들만 탑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에이전트는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구 확장으로는 자동화 규칙, 훅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 훅 기능의 핵심은 특정 시점마다 필요한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시점이나 유저가 명령 혹은 질문을 던지는 시점마다 현재 AWS 프로필이나 쿠버네티스 컨텍스트 같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인프라 에이전트는 마치 눈과 귀가 달린 것처럼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강력해진 인프라 에이전트는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엘라스틱 빈서크에서 EKS로 트래픽을 전환할 건데 까나리 방식으로 전환을 해줘.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동작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AWS 프로필과 쿠버네티스 컨피그를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WS 리소스 현황을 파악하고 헬스 체크 로직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인프라 에이전트는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트래픽을 10%, 50%, 100%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ALB 매트릭이나 EKS 파드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전트는 실제 운영 이슈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바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 에이전트에게 기대했던 진짜 능력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여 더 나은 제안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플로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동적 컨텍스트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적 컨텍스트 관리를 위해는 지식 베이스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 지식 베이스는 야놀자의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들이 담겨있는 저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저장소를 Git 기반 레포지토리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야놀자 널리지 베이스라고 칭했죠. 그 다음 폴더를 나누어 각 에이전트의 전문 분야별로 구분을 한 뒤 그 하위에 야놀자의 표준 같은 정적 컨텍스트와 사용자의 경험처럼 실시간으로 쌓이는 동적 컨텍스트를 분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에 내장된 놀리지 기능을 통해 이 에이전트와 야놀자 놀리지 베이스를 연동시켰죠. 자, 이제 이 야놀자 놀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험을 저장하는 과정인데요. 한 엔지니어가 큐와 함께 중요한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작업을 막 끝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엔지니어는 큐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번 작업의 핵심 이슈와 해결 과정을 요약해서 기술 문서로 만들어줘. 그리고 지식 베이스에 저장해줘 라고 말이죠. 그리고 퇴근 전에 git push 명령어를 통해 이 변경 사항을 지식 베이스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물론 이 작업조차도 큐에게 명령할 수가 있겠죠. 몇 주 다른 엔지니어가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이분은 출근해서 단 2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git pull을 통해 지식 베이스를 동기화를 시킨 다음 큐 챗을 통해 인프라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 케이스 업그레이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 하는 순간 에이전트는 즉시 과거의 경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인프라 에이전트 이외에도 각 데브옵스의 전문 분야인 CI/CD, 모니터링,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이제 큐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야놀자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큐에게 운영 환경의 모든 키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가드레일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존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알백과는 달리 A백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총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누가의 단계는 바로 에이전트의 식별입니다. 요청의 주체가 인프라 에이전트라고 판단이 되면 이 에이전트에게 kubectl이나 테라폼 같은 특정 도구의 사용 권한이 있는지 먼저 검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는 환경 탐색입니다. 저희는 훅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지금 컨텍스트를 확인하도록 구현을 했죠. 이 탐색 과정을 통해 큐는 지금 자신이 운영 환경인지 QA 환경인지 대부 환경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해당하는 가드레일 조회인데요. 이때 에이전트는 사전에 만든 널리지 베이스를 참조를 합니다. 이 널리지 베이스에는 에이전트의 역할과 현재 환경에 따른 엄격한 규칙이 기술된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요청이 인프라 에이전트로부터 왔고 운영 환경에서 실행했다는 것이 감지가 된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 예를 들어 AWS 운영 환경 매뉴얼 같은 정책을 즉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당하는 명령어 필터링입니다. 방금 조회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인데요. 이 운영 환경을 직접 수정하는 패치나 디스트로이어 같은 명령어는 이 단계에서 실행이 원천 차단하게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개발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테스트해 보세요 라는 유용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모든 요청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4가지 정교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A백은 단순히 역할을 나누는 R백을 넘어서 에이전트와 환경 컨텍스트 이 2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개발 환경의 자율성과 운영 환경의 안정성 사이에 최적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해진 큐는 과연 야놀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먼저 코드 품질 개선 효과는 2배에 달했습니다. 큐가 조직의 컨벤션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코드 베이스의 일관성을 높이고 표준화시킨 거죠.
두 번째로 인프라 구축 속도는 4배 단축되었습니다. 평균 하루 약 8시간 정도가 소요되던 IAC 작성 작업이 이제는 단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제 인프라로 구축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운영 안정성 지표는 8배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큐는 과거의 장애 이력을 바탕으로 근본 원인 파악, 해결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화까지 선제적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대응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킨 결과입니다. 마지막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온보딩 속도였는데요. 무려 10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문서, 메신저, 소스 코드를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큐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컨텍스트를 즉시 얻게 됩니다. 이는 정보를 찾는 시간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큐는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 품질, 속도, 안정성, 그리고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큐 디벨로퍼를 통해 클라우드 운영을 어떻게 혁신해 왔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이 거버넌스 모델을 전사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 혁신의 시작은 바로 AI 네이티브 플랫폼입니다. 먼저 내부 개발자 플랫폼에 AI를 대화용 인터페이스로 탑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자들은 이제 인간의 언어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안정화가 되면 인프라 자율 운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I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특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장애의 초동 조치 정도는 AI가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엔지니어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엔지니어는 검증과 결정에 집중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AI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AI 거버넌스 모델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고 이를 야놀자 그룹 전체, 멤버사, 더 나아가 파트너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야놀자 그룹 생태계의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아닙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우리 야놀자의 핵심 엔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고민의 과정입니다. 이 고민의 과정을 다음 마지막 장에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람에 의존하는 운영의 한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큐를 통해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서 시스템화된 지식으로 협업할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죠. 여기서 큐를 단순한 어시스트 도구가 아니라 전문가를 육성하는 관점으로 재구성했고 그 결과 AI 네이티브 인프라라는 미래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건 바로 AI 거버넌스인데요. 먼저 에이전트 생성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명확한 역할을 사전에 부여를 했고 그 다음 큐가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확장하여 강력한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 저장소를 연동하여 조직의 경험과 표준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보존했고요. 마지막으로 가드레일을 설정하여 큐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코어 전략과 AI 거버넌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AI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